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라니요?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가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했던 것입니까? 이게 과연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여기 중국 신장 옆에 있는 작은 나라 키르기스스탄. 수많은 시민들이 도시로 몰려나와 강력하게 부정선거에 맞서 한껏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 경찰의 진압에도 이들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았는데 심지어 시민 한 명은 경찰의 총에 맞아서 쓰러진 채 119에 실려나가는 아찔한 순간까지도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란 IT 개발자이자 평범한 30대 여성 제코아퍼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키르기스스탄이 어딘지 모르시죠? 키르기스스탄은 중국의 서쪽 바로 옆에 있는 인구 70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불과 5년 전이었던 2020년의 부정선거 논란으로 전 세계에 강력한 화두를 던진 국가이기도 하죠. 지금 한국을 보아하니 현직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상당한 이슈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면엔 부정선거가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용기를 내어 한국 분들에게 키르기스스탄의 부정선거에 대해 얘기 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2020년 10월 4일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도 무거웠죠. 바로 최종 총선 선거 결과가 발표되던 날이었는데 저는 수도 비슈케크 시내의 제 작은 아파트에서 TV를 보며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107석 중에서 80석이 친정부 성향의 정당들이 획득. TV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저에겐 명치 한 대 맞은 것 마냥 큰 충격이었습니다. 친정부 성향 정당들이 107석 중 80석을 차지했다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수치가 TV 속 화면을 가득 채웠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커피잔을 내려쳤지만 여전히 손이 너무 부들부들 떨려서 스스로 자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혼잣말이 탄식처럼 바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득 어제 투표소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죠. 코로나19로 인해 텅 비다시피 한 투표소가 떠올랐고 그래서 결국 드문드문 들리는 정도였던 인근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90%가 넘는 투표율이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아직 조용했지만 스마트폰 속 SNS는 이미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티 재님당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장악했다. 투표용지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 투표용지의 종이가 뻣뻣하다와 같은 강력한 제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너무 화가 난 심정이었지만 일단 어쩔 수 없이 출근한 저는 점심 식사를 위해 모인 회사 구내식당에서 모두가 TV를 계속 주시하며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선거는 아주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말하는 순간 옆자리의 동료 미천소프가 숟가락을 내던졌습니다. 거짓말쟁이들.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미천소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날 저녁쯤 드디어 첫 번째 시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도 비슈케크 중심가에 모인 자유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분노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졌는데 모두가 부정선거 무효화하라. 우리의 표를 돌려달라. 구호를 외치며 도시 골목골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저 역시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시위에 참여한 적 없는 저였는데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었기에 다음날 결근을 하겠다고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박차고 퇴근했습니다. 팀장님은 무슨 부정선거냐며 저에게 오히려 현 정부의 부정선거를 옹호했고 저는 그 모습이 더 꼴보기 싫어서 바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동료들이 놀란 듯 잠시 저를 쳐다봤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여줬죠. 집에 와서 간단히 씻고 잠을 청했으나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던 저는 밤을 샌 후 새벽부터 집을 박차고 나와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뛰쳐나갔습니다. 이미 수도 비슈케크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 역시 확성기 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함께 시작했죠. 전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결과 보도 이후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알라투 광장으로 향하는 도로는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대의 자동차 행렬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수천 명의 시민들이 도로 위를 가득 메웠어요. 심지어 80대의 할아버지들도 아픈 허리를 부여잡으며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었고 그 옆에 있던 젊은이들은 그들을 부축하며 함께했습니다. 새벽에서 점차 정오가 되자 알라투 광장은 더욱 인산인해를 이뤘죠. 경찰 추산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부정선거 무효화하라.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라. 는 구호가 광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경이로울 정도로 젊은 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었죠. 시민 연사들의 지속적인 발언이 이어졌어요. 특히 우리 키르기스스탄에서 아주 유명한 스타였던 린치 모파가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민주주의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때 수만 명의 시민들은 우레와 같은 함성 속에서 엄청나고도 박력 있는 박수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행진이 시작됐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행진했어요. 경찰들은 시민들을 강력하게 제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건 당연히 시위의 해체이기에 그 목적은 잘 알지만 그래도 같은 국민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경찰이 너무 야속했던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폭풍을 치며 떨어짐은 비에도 절대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합류했죠. 시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우산을 나눠주었고 빵과 물을 나누며 계속해서 연대를 이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위대는 다시 알라투 광장으로 집결했어요. 촛불을 든 시민들의 물결이 장관을 이뤘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는 구호가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정부의 강경 진압 예고에도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작 여성들이 앞줄을 지켰고 청년들은 그들을 보호하며 둘러쌌죠. 우리 모두는 단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바로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되찾는 것. 그것이 키르기스스탄 시민들의 단 하나의 목표였을 뿐이죠. 비슈케크의 거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날의 시위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키르기스스탄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 됐죠. 다음 날 새벽 결국 민주주의를 향한 키르기스스탄 시민들의 열망이 대폭발했습니다. 알라투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위대는 정부 청사를 향해 행진을 미친 듯이 계속 실행했습니다. 비슈케크의 어둠을 가르는 횃불과 촛불의 행렬은 마치 분노의 강물 같았죠. 그러던 새벽 5시 첫 번째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강력히 무장한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했고 시위대는 돌과 화염병으로 맞섰는데 최루가스가 자욱한 거리에서도 시민들의 함성은 멈추지 않았죠. 독재 정권 물러가라. 우리의 표를 돌려달라. 는 구호가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7시쯤에 드디어 정부 청사 정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대가 물밀듯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죠. 젬베코프 대통령은 이미 비밀 통로로 대피한 뒤였습니다. 점차 시위대의 진심을 알아본 경찰들은 결국 시위대와 함께 돌진하였고 드디어 경찰들은 대통령 집무실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문서들을 발견됐었는데 바로 현 정부의 부정선거 관련 아주 요란한 증거들이 눈앞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경찰들과 분노한 시민들은 이 문서를 들고 결국 거리로 뛰쳐나왔죠. 동이틀 무렵 정부 청사는 정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불이 났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죠. 부상자들이 속출했지만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달려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며 단단한 연대를 이어갔어요. 오후가 될 때쯤 젬베코프 대통령이 TV를 통해 강경 진압을 예고했는데 이때 시민들은 정말 이성을 잃었고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젠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비슈케크로 모여들었고 군인들조차 시위대 편으로 돌아섰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의지는 그 어떤 폭력으로도 꺾을 수 없었죠. 경찰과 군인들 역시 이젠 모두가 같은 편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젬베코프 대통령이 갑자기 전격사임을 발표한 거예요. 당시 시민들은 환호했고 모두가 이젠 끝났다고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알 수 없는 새로운 불안이 닥쳐왔죠. 왜냐하면 어찌됐던 순식간에 권력 공백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정말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서로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키르기스스탄은 무정부 상태에 빠졌어요. 군인과 경찰은 이젠 자취를 감췄고 시민들이 직접 방범대를 조직해 도시를 지켰죠.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생필품을 비축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는 즉각적인 재선거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했죠. 부정선거는 결단코 없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말을 인용해서 계속 재선거를 부정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정치적 교착 상태가 시작됐습니다.
각각의 정파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외침은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 속에 묻혀갔어요. 10월 8일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어요. 이번에는 부패한 정치인들은 모두 물러나라. 또 새로운 키르기스스탄을 만들자. 는 구호를 외쳤죠. 밤이 깊어갈수록 시민들의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자 희망의 눈물이었죠.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키르기스스탄의 자유를 노래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수놓았죠. 시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도시 속에서도 시민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식지 않았죠.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믿음으로 시민들은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2020년 10월 중순 키르기스스탄의 민주화 운동은 드디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미국의 CNN과 BBC 그리고 로이터 통신과 같은 주요 언론사들은 연일 키르기스스탄의 소식을 타전했고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었고 유럽연합도 평화적인 정권 이양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잇따라 키르기스스탄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국제인권단체들도 키르기스스탄 시민들의 편에 섰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등은 현지 조사단을 파견해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기록하고 지원했죠. 전 세계 시민사회가 우리의 싸움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투쟁은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키르기스스탄 시민들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는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순간이 됐죠. 그리고 마침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석방된 정치인 사디르 자파로프가 시민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워온 너무나 울고준 정치인으로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신뢰를 쌓아왔었습니다. 자파로프의 이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법률을 공부했고 젊은 시절부터 부패와 싸운 개혁파 정치인이었어요. 특히 광산 비리를 폭로하다가 정치적 탄압을 받은 경험은 시민들의 공감을 샀죠. 임시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자파로프는 과감한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그의 연설은 시민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았어요.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보는 이전 정권과는 정말로 확연히 달랐습니다. 매주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고 SNS를 통해 정책을 직접 설명했어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죠. 투명한 소통 방식은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였습니다. 정말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시민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어요. 자파로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의 진정성을 결단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약은 분명하고도 명확했죠. 시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대통령 선거일 비슈케크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투표소마다 긴 줄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희망의 찬 표정으로 한 표를 행사했어요. 이번에는 부정선거의 그림자가 없었죠.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개표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선거감시단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다고 평가하며 전 세계에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드디어 자파로프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어 버리자 키르기스스탄은 모든 도시가 축제의 물결로 넘쳐났습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변화의 길이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취임식에서 자파로프 대통령은 너무나 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 승리는 시민들의 것이며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는 이제 막 시작됐다는 그의 말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대통령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새 정부의 개혁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졌어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도 구축됐죠. 변화는 작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졌어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민주화 지원 기금을 제공했고 각종 개발 프로젝트도 시작됐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이제 국제사회에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오랜 세월 쌓인 부패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안착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확신이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이 변화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있고 세계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으니까요.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현재의 한국과 너무나 유사한 사연을 접해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났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에 더욱 좋은 사연을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